안녕하세요, 블로그 친구분들. 네, 3월 1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네, 먼저 앞 시간에 제가 최근 2차 전지 시장의 동향을 한번 간단히 좀 했죠. 네, 한투증권의 이철희 연구위원이 쓴 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 글처럼 했는데, 제 글이 아닙니다. 그분이 쓰신 걸 제가 좀 설명해주는 그런 차원이니까 출처를 꼭 밝힙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에 빠져가지고 늪속에서 헤매시는 친구분들이 참 많으시죠. LG 엔솔은 이미 뭐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고, 삼성 SDI는 뭐 더 이상 분석할 것도 없고, 삼성 SDI를 꼭 한번 해드릴게요. 그 전에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인가, 팔아야 될 것인가, 사야 될 것인가, 견뎌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에 막 교차하는 요즘입니다. 자, 그러면 SK 이노베이션 제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한번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결론부터 봅시다. 물적 분할에 대한 매수 청구권 부여가 새로운 변수로 등장을 한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나오면서 이 이야기를 정확히 하는 거죠. 매수권에 대해서 물적 분할을 할 때 매수 청구권을 부여를 할 것이다. 이게 이제 법으로 만들어지고 뭐 상법을 개정하고 뭐 해야 되는 건가? 뭐 그렇지는 않는 것 같은데, 한 정권이 5월에 출범을 하니까 6, 5월 정도, 올 가을 정도면은 이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은 내년에 이제 분할 성장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매수 청구권 부여에 적용을 받을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로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또 없어질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정권이 또 결단 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SK연에 대한 가치 반영이 시장에서 언제 인정을 받을 것인가. 35종가 6종가로 이제 가치가 매겨지는데, 굉장히 높은 가치인데도 시장 인정을 하지 않죠. 이미 우리는 카카오에 대해서 트라우마를 한번 가지고 있었고,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이제 그 트라우마의 정점을 찍었는데, SK연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이 수급 자체에서 들어가서 괜히 내가 받을 수도 없다면 살 필요 없다는 듯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수급을 많이 떨어뜨리는 모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전기차 산업이 작년까지 1차 시세를 냈어요. 1%에서부터 쭉 이제 마켓시어가 늘어나면서 거의 7%, 8%, 9%까지 글로벌 마켓시어가 10%까지 올라오면서 테슬라가 시장에 시대정신으로 작용하면서 쭉 시세를 내다가 이제 그게 멈춘 것 같아요. 이 멈췄다는 게 주가가 빠진다는 게 아니라, 제가 봐서는 박스권에 갇힐 수 있다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에코프로에 비하면 LNF 이 모든 것들이 과거처럼 V자 반등은 절대 안 나와요. 당분간은 전부 박스권 바닥에서 있다가 또 박스권 상단에 갔다, 이 움직임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시세가 난 이후에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제가 앞에 시장 설명을 하면서 그 유튜브 그 버전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2차 상승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생각지 않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는 이제 서프라이 체인에 문제가 발생을 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부품 부족이라든지 배터리 부족, 이런 것들 부족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Q가 커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원재료 가격이 모든 게 다 올랐다는 것. 이걸 가격 증가를 시켜야 되고, 그 가격 증가를 시킨 게 또 결국 고객에게 가격 증가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과연 먹혀 들어가는 서프라이 체인인가? 이 중에 누구 하나가 좀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 고통받는 가장 크게 받는 것이 배터리 3, 4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려본 거죠. 그래서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은 배터리 완성 납품 기업들에게 큰 고통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이 증가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네 가지 요인들, 뭐 다른 요인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켜서 현재 배터리 3, 4를 늪속에 빠뜨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가정을 깔고 하나하나씩 좀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한번 봅시다. 27만 8천 원까지 갔던 가격이 19만 원까지 갔으니 거의 반토막이 났죠. 지금 20만 원이 났는데, 일단은 22만 원까지는 견디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산의 중턱인 23만 원 정도, 22만 원, 23만 원까지는 충분히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다. 근데 언제 반등할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SK온을 분할 상장할 때 인수권을 주겠다는 것이 빨리 나와야 되죠. 빨리 나와야만 수급이 붙고 매력이 증가하는데, 그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IPO 때 뻥튀기를 못하면은 그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장단점, 유불리를 한번 따져는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여기에 어떤 모멘텀이 붙는다면 일단은 저거
신주 인수권이 꼭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종목은 수급이 붙질 않을 것 같아요. 그 안에 아무리 SK원이 매력이 올라가고 뭐 수주를 많이 따고 뭐를 하더라도 그러한 법적인 테두리, 규약적인 테두리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동사의 수급치를 한번 볼까요? 국내 기관들이 아주 일방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전혀 눈독을 하나 안 들이고 팔고 있는 두 가지 상이 서로 극명하게 서로 부딪히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런 케이스는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여기에 이제 개인들이 끌고 올라가야 되는데 개인들은 돈이 없죠. 물려 있죠. 사지 못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동사는 공매도를 많이 맞고 있느냐? 봤더니 꼭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공매도 수량을 보면 2월 10날 27,000 계약, 지금 32,000 계약이니까 많이 올라갈 때 52,000 계약 2배까지 올라갔는데 쭉 공매도 때리다가 이제 좀 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 정도 공매도는 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매도가 최근 많이 쌓았다가 좀 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동사를 이해하는 키워드를 보면 첫째 물적 분할 매수 청구권, 두 번째 원자재 가격 상승, 세 번째 SKN IPO, 네 번째 2차 전지 시장의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다섯 번째 새로운 고객 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키워드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동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부 한번 합시다. 동사는 석유화학에 속한 정유업을 속한 그런 기업인데 복잡하게 됐습니다. 첫째, 석유 관련 정제가 전체 매출액의 61.9%를 차지합니다. 여기서 나온 화학 관련 화학 제품을 만드는 게 약 20%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윤활유가 7%, 배터리가 6.36%, 광구 개발이나 기타가 1.84%, 그다음 석유 개발이 1.82%, 소재가 1.12%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석유, 화학, 윤활유, 배터리 이렇게 4개 사업부인데 우리의 핵심은 배터리 사업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배터리 사업부의 영업이익을 보면 2020년에 마이너스 4,260억, 21년에 6,830억, 2022년에 5천억, 그 다음에 23년 가야 4,600으로 플러스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상장을 해서 가격을 높게 매길 것 같다. 이게 이 회사가 생각하는 기본 논리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뭐 저작권이 아니라 그 전쟁했었죠. 서로 바뀌었다 말았다. 여기에 대해서 이조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삼각에서는 쌓아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끝나는 게 22년 올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SK이노베이션의 생산 능력을 보면은 2023년에 약 90기가와트 정도 되죠. 그렇죠? 네, 2025년에는 약 220기가와트 정도로 올라갈 것 같다. 그렇습니다. 이건 저번에였죠. 한국, 유럽, 중국, 미국에서 각각 생산한 토탈이 그런 거죠. 그렇죠? 여기 이제 각각 국가별로 쪼개져 있으니까 역시 미국이 25년은 제일 많을 것 같고 중국 있죠? 네, 그 다음에 유럽. 이렇게 되면 23년에는 일단은 중국에서 많이 생산하네요. 그 다음에 살색이 유럽, 빨간색이 미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래서 2025년에는 동사는 미국에 대해서 투자를 확실히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네. SK 테크놀로지 분리막 생산 능력을 봐도 이렇게 25년에는 따라서 같이 가야 되니까 올라갈 거라고 막대 그래프가 좀 비슷한 모양을 나타낸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동 종목을 분석을 한 후에 뭔가 처방을 내리려면 결론을 내리려면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대체 SK이노베이션은 왜 빠지는지 그 원인을 한번 앞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첫째, SK에너지는 IPO 가치가 시장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서 물적 분할의 단점만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SK는 프리-IPO는 2024년 이후에 IPO를 하는 후에 그 돈으로 재원을 가지고 재투자를 하는 그러한 이벤트로 되어 있는데 카본 사업부의 호주로 향후 2년간 투자 재원 자체 조달이 가능한 점이 긍정적이다. 그렇죠. 탄소 사업. 네. 시행 중인 SKN의 프리-IPO는 올 상반기 중 완료가 될 전망이다. 준비는 올 상반기에 완료가 돼서 내년에 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프리-IPO가 주가 리레이팅에 영향을 주죠. 동사의 SKN 추정 가치는 약 35조 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 투자 재원 확보 및 IPO 우려를 불식시킬 계기가 된 점은 긍정적이나 신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여기에 신주 인수권을 줄지 안 줄지가 중요한 투자 어떤 흥행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 생각으로는
어떤 그 신주의 인수권을 준다면 깨끗하게 바로 정리를 한 후에 자기 주식을 IPO 시장에서 재상장했을 때에 예, IPO 입찰을 했을 때가 훨씬 더 돈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걸 주주들에게 준다면 신주 인수권 가격의 움직임, 수급 요인 이런 거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또 복잡한 것도 있고 한 번 더 걸치는 것이 있어서 어려움은 있는데 큰 가격 차이는 안 나겠지만 아무래도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신정부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일 거다 키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신정부는 현재 물적 분할 시 기존 주주에게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SK이노베이션은 올해 6조 원의 캐펙스 투자가 전망되는 가운데 매크로 환경 불확실성 증가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이다. 여기는 이제 석유 화학 제품까지 다 포함한 의미죠. 일단 광구를 하나 샀는데 페루 정부가 매각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무산됐습니다. 이것을 팔아서 재무 구조를 하고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에 들어간 돈도 주려고 했던데 여기서 좀 무산이 되면서 자금이 좀 꼬인 것 같아요. 네 번째로 정유가 좋을 때는 배터리 주식으로 평가를 하고 또 배터리 섹터가 좋을 때는 정유가 더 포지션이 크니까 정유로 보고 이렇게 정체성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 이게 억울한 평가가 지속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배터리가 아주 좋을 때는 배터리를 평가하지 않고 이게 정유의 회사 아니냐, 정유가 더 크지 않느냐, 배터리 일부 이전냐, 아까 봤죠 앞에 7몇 %밖에 6.7%밖에 안 되는 거. 다섯 번째는 메탈 가격 상승에 따른 배터리 부분의 흑자가 지연되고 있다. 네, 메탈 가격 상승 앞 제가 자료 설명에서 보여드렸죠. 여섯 번째로 향후 대규모 배터리 부분 투자 증가로 인해서 자금 부담은 확실히 있을 것이다. 물론 석유화학 부분에서 돈은 벌지만은 IPO를 하지 않으면 크게 투자를 할 수 없는 그 돈 팔아가지고 지금 미국이 2025년까지 해서 건설을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서로의 쭉 이렇게 일렬로 물려있는 계획의 핵심은 IPO이다. 그 IPO의 핵심은 과연 기존 주주들에게 매수 청구권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것을 시장에서 줬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안 줬을 때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게 핵심인 것 같고 지금 가격이 안 좋은 것은 이미 1차 상승이 끝났다. 그 다음에 지금은 소재나든지 이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가격 비용 상승 문제, 가격을 정확하게 전가를 할 수 있느냐 이 문제, 이런 문제들에서 배터리 3세가 가장 불리한 의뢰 위치에 있다. 이게 주가를 누르고 있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배터리의 중심을 보지 않고 전체 SK이노베이션 전체 석유와 화학과 배터리 세 개를 다 놓고 보는 회사의 투자 매력은 뭐냐? 연간 영업이익 상향이 전망되고 있다. 올해 6조 원의 카펙스 투자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2022년 올해 자금 부담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그 이유는 작년에도 대규모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올해 실적 개선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작년에도 실적 개선이 됐는데 올해는 더 많이 실적 개선이 된다는 거죠. 동사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2.7초로 작년 대비 54.7%나 증가할 거로 보고 있다. 영업이익이 석유화학 부분에서 굉장히 크게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할 거다. 이렇게 애널리스트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가 상승으로 재고자산 평가 이익이 많이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 주요 리서치 센터들의 정유사 생산 능력에 따른 재고 비율 추정에 의하면 주가가 배럴당 10달러 움직일 때 동사는 약 3,300억의 이익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10달러가 올라가면 플러스 3,300억이 되고 10달러가 빠지면 플러스 3,300억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재고자산이라는 평가가 뭐냐면 이제 사가지고 미리 이제 쟁여놨던 것을 싸게 사고 비싸게 사는데 가격이 오르면 이거 비싸게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단기 영업 손익에 반영되지 않고 자본 조정으로만 반영이 됩니다. 장부에 있는 장부 숫자적인 노력만으로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익으로는 반영을 하지 않고 단기 손익에는 반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재고자산 평가 이익으로는 반드시 들어오기 때문에 대차 대조표상으로는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네, 10달러 움직이면 동사는 3,300억 정도 움직이네요. 굉장히 크게 움직입니다. 세 번째는 정제 마진이 강세다. 올해는 작년 대비 석유 제품 공급이 순증이 크나 순증이 크면 정제 마진이 좀 떨어지는데 유럽, 중국의 공급 차질, BCU 가격의 상대적 약세 및 수요 증가로 역내 정제 마진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네,
영내 정제 마진이 강세가 이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과 중국에서 공급이 차질이 생겼다는 거죠. 네 번째는 물량 훼손이 적다. 국내 경쟁사들은 올해 2분기부터 대규모 정기 보수를 진행하나 동사는 넘버워 CDU, 동사의 온유 첫 번째 온유 정제에서 가장 큰 것을 말하는데 부분 정기 보수 진행으로 물량 훼손이 제한될 전망. 정기 보수로 완전히 다 보수하는 게 아니라 부분 정기 보수를 진행한다는 거죠. 가장 동사가 가지고 있는 공장 중 정유시설 중에서 큰 것을 이걸 CDU라고 부르네요. 크루드 디스틸레이션 유닛이라서 온유 정제 시설인데 넘버 원이니까 가장 큰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수가 아니라 일부 보수이기 때문에 물량 손실이 적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유사들은 이 공장을 2년인가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보수를 해주더라고요. 이게 보수에 들어가면 다른 공장은 돌고 또 다른 공장이 보수에 들어가면 이 공장이 돌고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점검을 하고 고칠 거 고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배터리 부분의 적자가 감소할 전망이다. 이 부분은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보여드렸죠. 2024년부터 3천억씩 이득이 플러스로 들어올 거다. 배터리 부분 장렬 증산한 중국 플랜트의 온기 가동률을 올해 1분기 헝가리, 미국 플랜트의 양산으로 인한 물량 증가와 규모의 경제 효과로 작년 대비 큰 폭의 적자 감소가 예상된다. 네, 중국 플랜트의 온기 가동이 회계적으로 들어오고 헝가리하고 미국의 플랜트 양산에 의한 물량 증가와 규모의 경제 효과가 올해부터 나타날 거로 그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배터리 부분의 적자가 크게 감소하면서 동사의 영업이익에 도움을 줄 거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1분기에 전분기 대비 대규모 흑자 전환이 전망됩니다. 동사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7,134억, 전분기 대비 대규모 흑자 전망이죠. 화학 부분의 적자 지속에도 불구하고 성가급 등 일회성 비용이 제거될 것으로 전망되죠. 이미 4분기에 다 줬으니까 유가, 정제마진 강세 지속으로 석유 산업의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됩니다. 유가와 가스 가격 급등으로 석유 개발 사업의 실적이 추가적으로 증액이 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배터리와 분리막 사업도 초기 가동 공장의 고정비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영업이익에 플러스로 작용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수익성 극대화에 의해서 작년 연평균 67%에 불과했던 SK에너지 CDU 가동률을 85% 이상 끌어올린 점도 올해 1분기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가동률이 좋아지고 있는 거죠. 네, 동사의 이제 배터리 사업 부분을 한번 살펴봅시다. 주력 고객사가 포드죠. 네, 동사는 포드의 배터리를 주로 납품하고 있는데 포드의 공격적인 EV 행보, 이에 따른 SK엔의 다수의 모멘텀을 올해 배터리 사업부가 보유를 하고 있다. 이 부분도 매력적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SK엔의 파트너사인 포드는 EV의 사업부 분할을 결정하면서 공격적인 전기차 전략을 공개를 했습니다. 전기차 사업부의 분할을 결정한 포드는 첫째 생산 부분에서 2026년에 200만 대를 생산을 하겠다. 그다음에 2026년에 33%에서 50%까지 믹스한다는 것은 내연기관차와 이 EV차를 반반씩 섞어서 왔다 갔다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26년까지 60조의 투자 계획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맞춰서 SK에너는 2025년 기존의 캐파 예상치 220기가와트 대비 이것보다 더 높게 투자를 해서 생산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 3월 중에 포드 유럽 투자 가능성이 높은 바 동사의 가이던스 상향 및 모멘텀이 발휘될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포드의 유럽 투자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서프라이 체인에 우리 SK이노베이션이 또 추가가 된다면 동사는 바닥을 탈출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거로 보고 있는 거죠. 셀 쇼티지 국면에서 OEM들의 전동화 계획과 검증된 셀 기업과의 조인트 벤처 파트너십이 향후 핵심 경쟁 요소로 작용할 거다. 네, 죄송합니다. 네, 목이 좀 걸렸네요. 네, 셀 쇼티지 국면에서 전기차를 많이 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전기차 회사들이 생기는데 이 회사들과 조인트 벤처를 맺으면서 동사의 배터리를 공급하는 그 계획들이 이루어질 걸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뭐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동사가 가격이 눌려 있는 거죠.
이 눌려있는 것들이 신정부가 들었을 때 과연 풀릴 수 있는 거냐, 수혜 종목이냐,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뭐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는 뭔가 자기들이 좀 무식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전기차, 그 다음에 뭐 방산, 우주, 항공 이런 최첨단 쪽에서도 큰 어떤 밀고 이렇게 땡기는 걸 할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가 초창기에 수소를 가지고 굉장히 자기들 트레이드 마크처럼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윤석열 정부도 뭔가 이렇게 최첨단 산업을 가지고 끌고 갈 건데, 전기차보단 자율주행, 그렇죠? 자율주행 갖고 우주 항공 쪽 갖고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 배터리 업체들은 그렇게까지 이번 정부의 수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죠. 이제 윤석열 신임 대통령이 미국을 간다는데, 미국 가면은 뭔가 또 투자 보따리를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2차전지 산업자 기업들이 뭔가 또 투자건들을, 조인트 벤처건들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다 조율한 다음에 가는 거죠. 동사의 영업이익 한번 봅시다. 그렇죠? 2022년에 2조 9,333억, 2023년은 2조 7천. 네, 좀 빠지네요. 네. 올해가 작년보다는 영업이익은 확실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료 피어그룹과 밸류에이션 한번 비교해 봅시다. SK이노베이션 올해 퍼는 21.4배, 엔솔이 194배, SDI가 20배, 파나소닉이 10배, CA텔이 52배, BYD가 82배, 평균 63배인데 여기에 비해서 24배는 싸다. 그렇게 볼 수 있죠. ROE 한번 봅시다. SK이노베이션은 석유화학이니까 ROE는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그렇죠? 네. 이런 면에서 SK이노베이션 자체에 대한 매력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전기차는 좀 더 시간이 부어져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결정을 이제 결론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단기 투자자들은 23만 원까지 버틴다. 23만 원이 도달하면 50% 팔고 나간다. 50%는 그대로 놔두고, 그다음에 장기 투자가는 30만 원까지 버텨야죠. 그렇죠? 네, 30만 원 버티고 한 번 정도는 올해 순환매로 전기차가 다시 한번 최소한 박스권 상단을 전고점을 뚫고 가는, 한 번은 치고 올라가는 그러한 시기는 올 것이다. 이때 모든 걸 팔고 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결론을 내보면서 제가 제 나름대로 분석한 두 가지 우리 이제 유튜브, 하나는 이제 전기차 시장의 2차 전지 시장의 현재 상황, 그리고 대표적으로 SK 이노베이션이 현재 어떤 상황인가, 어떤 전략을 써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을 주절주절 한번 말씀을 해봤습니다. 물려 계신 친구분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좀 제 유튜브 좀 많이 소개시켜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늘 제가 유튜브 할 때마다 들어주시고 힘들지만 또 구독, 좋아요 표시 또 해주시고 추천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멋지고 좋은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